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오늘은 멋진 집, 굉장히 괜찮은 집을 하나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네는 제가 보기엔 뭐 집도 그렇지만 동네, 특히 요 자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산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산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치악산입니다. 집이 그냥 치악산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악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 집도 거의 새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연도 자연이지만 시내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바로 시내예요. 그런데 제가 경매물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굉장히 좋은 집에 이 집을 계약하고 3억을 뜯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을 계약했는데 집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이 경매물건 안에 있습니다. 집 살펴보고요, 경매물건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먼저 보실까요? 자, 경매물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치악산. 와, 웅장한 산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원주 시내가 있어요. 요 산하고 원주 시내 딱 사이에 여기 경매물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은 전원주택도 많고, 뭐 주택도 많고, 식당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치악산 관광지니까 밥 먹을 데가 많네요. 그리고 전원주택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요 마을이에요. 요 마을에 있고, 여기로 들어오면은 뭐 거의 제일 안쪽에 자리 잡은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을 도로는 아주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집들이 단조롭지 않고 다 개성이 있는 동네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채로운 색깔이 느껴지는 전원주택 단지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모든 집이 너무 다 똑같이 생기면은 좀 지루한 면이 있거든요. 자, 경매물건은 여기에 맨 안쪽, 요 뒤쪽에 있죠. 요 맨 안쪽인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매물건과 이게 경매물건이고 그 옆집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업자가 한 업자가 지은 것 같고, 요 왼쪽에 보이는 집이 경매에 나와 있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대지를 살짝 높였고요. 길과 요 땅 사이의 각도로 보면은 아주 완만한 경사가 느껴집니다. 자, 마당과 집이 보이고요. 마당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집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모양이 2층 집이고요. 자, 이렇게 뒤로 이어지고 여기 다 치악산. 뒤쪽에는 집이 없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마당을 보면은 이쪽에 텃밭이랑 또 이쪽에는 꽃밭이랑 분리해서 아주 잘 관리를 했고요. 집은 뭐 거의 새 집이에요. 2019년도에 지어졌는데 뭐 약간 겉에 아주 약간 이렇게 물때가 생기기 시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난간, 여기 철제 난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녹물이 조금 떨어진 게 좀 아쉽네요. 뒤로 돌아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집이 바라보는 이 방향이 남쪽이에요. 이 집은 남양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남양 땅이에요. 이렇게 뒤로 돌아오면 뒤쪽에 현관문이 보이고요. 이렇게 뒤에 차양을 크게 쳐놔서 뭐 여기서 비가 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참 좋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치악산이 보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요 뒤에는 뭐 장차 여기에 집을 질 수도 있겠지만 뭐 현재는 없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뒤쪽에 요 차양 있는 곳의 밑에는 현무암 판석으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놔서 뭐 테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현관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보일러실하고 창고 문이 보이고요. 뭐 창고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물건이 앞에 있네요. 이쪽에 이렇게 다 보도블록 같은 걸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이 안쪽에 창고가 하나 더 보이고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옆집과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 여기 옆집을 보면은 가스통이 없네요. 이 집은 가스통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은 2019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층인데요.
1층의 면적이 25평 정도 됩니다. 25평. 자, 사실 이쪽이 남쪽이에요. 우측, 우리가 봤을 때 요 오른쪽이 남쪽이고요. 이렇게 돌아와서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거실과 주방이 보이네요. 집 가운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요 복도를 지나면은 요 앞쪽에 요 방, 안방, 드레스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방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거실도 일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2층을 보겠습니다. 2층은 22평 정도 되고요. 가운데 있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복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방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자, 여기 이쪽 방은 1층에 있는 방과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방이 있고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 있고 여기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방은 여기 가운데 공용 화장실 쓰면서 방이 세 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집이 크네요. 이게 1, 2층 합하면은 총 한 47평, 48평 되는 굉장히 큰 집입니다. 자, 이번에는 땅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쓰고 부동산인데요.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요 대지는 133평입니다. 요거는 온전히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도로 있잖아요. 요 도로 지분도 경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공유지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로 이용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도로 지분까지 포함해서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바로 경매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자, 이 집의 가격은 감정 가격이 지금 4억 8,600만 원인데요. 현재 한 차례 유찰돼서 최저가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토지는 지분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도로가 지분으로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목록이 많은데 여기 1번이 요 1번이 건물이고 2번이 대지, 그 다음에 3, 4, 5번은 도로 지분입니다.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건물, 여기서 목록 1번을 보면 됩니다. 목록 1번이 최선순위 설정 근저당권이 2019년 4월이에요. 2019년 4월. 여기 임차인란에 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입일자가 2020년. 자, 아까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이었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늦습니다. 자, 보증금 차입 미상인데 설사 임차인이라고 해도 말소 기준 권리 2019년보다 전입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채무자금 소유자를 만나서 조사한 바 동생이 1층 방 한 칸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임차인이 동생이래요. 나머지는 자신과 모친이 사용한다고 하였음. 그 동생의 임대차 내용에 대해서 문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아무튼 동생이 임차인이라고 하지만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등기상의 권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하고 토지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9년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랬죠. 자, 금융기관에서 채권 최고액 3억 2,500만 원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근저당권자도 경매를 신청했어요. 청구 금액은 2억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무튼 요 근저당권 이후로 설정된 뭐 가압류, 가등기, 강제경매 요거 다 말소됩니다. 다 말소되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경매 물건은 거의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낙찰자는 괜찮아요. 낙찰자는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집을 계약한 사람 여기 보시면은 매매 예약,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아마도 집을 사겠다고 계약을 한 거겠죠. 물론 우리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만 보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사겠다고 정말로 매매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건지,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데요. 뭐 그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거만 보고. 이거든 저거든 간에 매매 계약을 했던, 아니면 돈을 빌려주었던, 지금 돈이 넘어간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경매를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청구 금액을 보니까 3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계약금과 중도금 쪽으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3억 4천만 원이 이제 물려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요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보다 날짜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임의 경매도 같이 신청되어 있잖아요. 경매가 이제 낙찰이 되면은 요 근저당권이 싹 날라갑니다. 지워지고요. 요 뒤에 있는 가압류도 지워지고요. 요거 뭐 가등기도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과정을 통해서는 요 3억 4천만 원을 모두 다 배당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2억 5천만 원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가등기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뭐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고, 만약에 선순위 권리가 있다, 그럼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